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월 며칠이죠? 벌써 13일이 됐네요. 2020년 1월 13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자유한국당 지도급 인사들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입니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당대표인 황교안 당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잘한 거죠. 또 어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도급 인사들 험지 출마를 요청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연달아서 한국당의 지도급 인사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는 말일까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승패가 수도권에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은 TK 자민련이에요. 지금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구, 경북 TK 지역이 국회 의석이 25석이고 부산, 울산, 경남 BK 지역이라고 그러죠. BK 지역이 40석입니다. 합쳐서 65석이에요. 이 65석 중에 자유한국당이 대개 보면은 55석에서 60석 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죠, 뭐. 이번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대개 또 그 비례대표도 기본적으로 최소 15석 전후를 확보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은 수도권에서 완패를 해도 그럭저럭 100석 정도 규모의 정당으로서 의석수는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도권이 왜 승패를 가늠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전체 300석 중에서 253석이 지역구고 47석이 비례대표입니다. 253석 중에 소위 말해서 영남 TK와 BK가 말씀드린 대로 65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호남하고 충청하고 강원 제주입니다. 호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8석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충청이 27석 비슷해요. 강원이 8석, 제주도가 3석입니다. 그러면은 이 호남하고 충청 합치면은 55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강원이 8석이니까 63석, 제주가 3석이니까 66석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영남 지역이 TK하고 BK 합친 게 65석이고 영남 외 지역이 다시 말씀드리면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지역이 66석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영남하고 그 다음에 호남, 충청, 강원, 제주를 다 합친 게 131석이네요. 65 더하기 66이니까 131석인데 수도권 의석이 122석. 그래서 합쳐서 253석이 되는 거예요.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이 49석, 경기도가 60석, 인천이 13석 해가지고 수도권 지역 의석수가 122석, 비수도권 지역이 131석 해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승패가 총선 승리를 가늠한다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전체 지역구 국회 의석의 절반 정도를 수도권에서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은 영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뭐 되게 이제 스윙 보트 역할을 하는데 뭐 되게 뭐 4.6 정도 되니까 큰 차이가 없고요. 강원도는 비교적 자유한국당의 아주 우호적인 지역이고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강 그렇게 이제 셈이 가능한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뭐 지역 구도보다는 물론 뭐 수도권에도 영남 출신, 호남 출신, 충청 출신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는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이 다른 그 지방에 비해서는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데다가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이 스윙 보트 기능을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자유한국당이 한 30% 정도 기본 지분이 있다면은 현재 정치 구도로 보면은 우리공화당이 뭐 한 5%,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이 한 5% 정도, 그렇게 해서 이 강경 우파, 중도 우파 정도 해서 이제 범보수 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순수 중간지대에 있는 표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한 고정 지지층이 따지고 보면은 뭐 지난번에 41%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 40%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수도권 기반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이 한 7% 정도 가져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바른미래당이나 대한신당이나 평화당이 사실은 호남에 기반을 둔 당인데 결국 이번에 이제 이 세 군소정당이 통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해서 나름대로 호남 기반 정당으로서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면 승부를 할 텐데 결과는 뭐 참하게 나오겠죠. 아니면 3대1 정도로 나오든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되게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우 진영으로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이나 대한신당이 이제 합당을 할 경우 호남의 지역 기반을 둔 연합체로서 이게 이제 한 중우 정도 그런 컬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강 봐가지고 이 중우 진영에 있는 표가 뭐 대개 한 5%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5% 정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럭저럭 한 20여 프로, 20%가 좀 안 됩니다만은 순수 중간지대가 한 20% 정도 있다고 보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순수 중간지대에서 외연 확장을 하면은 중우, 중자까지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순수 중간지대 20% 전후, 중우 5% 전후, 중자 5% 전후해서 다 합치면은 뭐 한 30% 전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강 그냥 뭐 그 계산을 하자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 우파가 한 30% 정도에서 35%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대강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 4, 3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4를 중간지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중우나 중자 상관없이 우파를 한 40, 좌파를 한 40, 중간지대를 한 20,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수도권에 스윙 보트들이 집중해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바람에 휩쓸리는, 바람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투표 계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석을 수도권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 8, 90석 정도 돼 있고요.
우리가 31석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3배 정도, 3배 가까이 지금 지난 20대 총선에서 득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수도권이 험집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뭐 2008년 이명박 바람이 분다든지 2012년 박근혜 바람이 불 때는 수도권 쪽이 우리 쪽에 붙어가지고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항상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고 특히 우파가 바람을 일으켰을 때는 이 수도권에서 최소한 절반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를 하게 되면은 원내 과반의석은 항상 끄트니 확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필승 전략을 짤 때는 반드시 공천이 뺏긴 영남 지역 중심으로 짜서는 안 되고 수도권 필승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를 불사르는 노력으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자청을 했고,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지도급 인사들도 황교안 대표를 따라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고, 어제 심재철 당 원내대표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뭐 주로는 뭐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지사를 겨냥해서 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 서울의 한강별틀을 만들어서 수도권 약전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별트라는 게 뭐 존재를 하긴 해요. 강남 4구는 꽃밭이고 그 다음에 용산도 우리한테 좋은 지역이에요. 동작은 험지지만은 나경원이 지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서는 옛날에 원희룡이 지켰는데 강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비해서 뭐 한강벨트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결국은 그 황교안이나 홍준표나 뭐 김태호를 한강벨트에 집중 배치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싹쓸이를 해가지고 강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경기도로 미친다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그 패자적인 이 사고방식에서 나온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용산 같은 데는 강남 4구에 못지않게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를 용산 출마를 종용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용산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사실은 승리했다고 볼 수도 없고, 용산에서 만일에 황 대표가 패하게 되면은 이거는 서울 필패, 수도권 필패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지로 당대표를 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전략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머리들이 없단 말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선택지가 없어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답게 당당하게 종로 출마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고 뭐를 자고 우면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내시 부대들이 어쨌거나 비겁한 그런 선택을 하게끔 종용을 하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정치적 판단 좀 하세요. 종로 출마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종로 출마는 이겨도 승리고 지도 승리입니다. 종로에서 패배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패배입니다. 정치인 황교안, 대권주자로서 황교안이 죽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용산에 출마해가지고 지면은 미래 대권주자로서 황교안은 없습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제가 보아하니까 황교안 대표 주변에 내시 부대들이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패한 게 아니에요. 노무현이 패해가지고 다시 살아났고 오세훈이 패해가지고 광진구에서 부활을 꿈꾸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종로 출마를 먼저 선언하세요. 수도권이라는 그 애매모호한 말을 쓰시지 말고,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홍준표
대표가 대구나 창녕 출마하겠다고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염치 없이. 그를 사선식이나 당선시켜준 동대문 을이 있어요. 동대문 을도 흠집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 정도면은 경남도지사도 있고 당대표도 있고 당의 대권주자 했기 때문에 동대문 을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니까요.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흠지에서 종로에서 동대문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시너지를 연출하면서 살아 돌아오면은요 강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서울 선거의 견인차가 됩니다.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 49개 지역구 중에 30석까지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또 강진의 오세훈과 동작의 나경원까지 합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울 49개 지구당 중에 30개를 확보하게 되면요 바로 경기도에 미쳐가지고 경기도 60개 중에 지금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석 확보할 수 있다니까요. 인천 13석 중에 10석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교안 대표가 좀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주변에 있는 식물 정치인들 경청하지 말고 대권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답게 당당하고 용기 있게 선언을 하세요. 종로에서 목숨을 걸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오로지 승리만을 생각하면서 내 몸을 던지겠다. 먼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동대문 을로 끌어들이세요. 그리고 김병준 이야기 하는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퍼블릭 캐리즈마가 별로 없어서 서울 지역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득표를 못합니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제로예요. 그런 사람을 험지 출마를 해가지고 무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어요. 김병준 자체를 유권자들이 모르는데 직전에 우리 비대위원장 했다고 인지도도 없는 그런 사람을 끌어가지고 승리를 견인할 수 있겠어요? 물론 김병준도 죽기를 각오한다면은 험지에 출마해서 황 대표와 홍 전 대표가 견인을 하는데 1%라도 기여하겠죠. 그렇게 장렬하게 정사하는 길을 선택을 한다면 괜찮은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홍항이면 충분해요. 아니 김병준 대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꼰대 이미지를 극대화해야 되겠어요? 두 사람은 그래도 현 대표와 전 대표로서 대표성이 있으니까 설사 이미지 자체가 신선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명석이 자유한국당의 현 대표와 정 대표니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조금은 황 대표나 홍 대표보다는 이미지가 젊어 보이는 오세훈과 나경원이 또 강진과 동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이 지도 속에 김병준이 들어갔는데 정말 참 전략적인 생각이 그렇게들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할지 캄캄합니다. 어쨌거나 한교안 대표 말씀처럼 심재철 원내대표 말씀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는 애매모호한 말 하지 마세요. 종로 한교안, 동대문 홍준표, 강진 오세훈, 동작 나경원, 안양 심재철. 그러면은 수도권은 된 겁니다. 그 이상도 필요 없어요. 이대로만 가면은 수도권 서울 승리 개런티되고 수도권 견인하고 인천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중부권인 충청도까지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 소박하게 생각해서요. 한교안 대표가 살 길은 오로지 종로 출마하는 길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살 길은 오로지 동대문 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스스로를 불사르는 용기로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대한 희생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